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재판, 내란 혐의 재판이 아니라 왜 윤석열이가 그 공수처에 안 잡혀가려고 아주 생쇼를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 직권남용이자 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재판이 열렸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상민 뻔뻔스럽게 자기가 지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게 그런 적이 없답니다. 이미 증언거가 다 나왔고 증언까지 나왔고 물증까지 있는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뭐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죠. 그래야지 뭐 어떻게든 간에 죄를 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상민은요, 이게 사형이에요. 정말 사형이에요. 내란 주요 업무 종사이거든요. 윤석열 사형, 김용현 사형, 그리고 그 다음 사형을 당할 사람이라면 아마 이상민일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당하죠. 근데 저는 진짜 황당한 사람이 김용현입니다. 사형을 당할 걸로 보자면 김용현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김용현은요, 재판을 억지 쓰는 뭐 경연장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재판 때마다 새로운 억지를 늘어놓는데, 야, 저 새끼는 저런 억지 써가지고 별을 달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육사 졸업을 할 때 1등을 했다는데 저런 걸로 1등 했나? 재판장인 지기현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용현 재판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허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항상 김영현 재판을 보면 윤석열 재판보다 더하면 더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참. 내 진짜 아이고, 내 참. 참. 그러니까 김용현 재판이 사실 오늘 열린 여러 개 재판 중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한 재판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보면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 오늘 골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놈의 새끼 이것도 말이야. 얼마 전에 특검에는 또 출석을 했잖아요. 아마 특검에서는 본인을 진짜 강제로 끌어낼까봐 출석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막 구인 영장을 뭐 발부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백대현 부장판사인데 백대현 부장판사도 굳이 끌어낼 생각은 없나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윤석열도 당연히 잘 알 거예요. 그렇겠죠. 윤석열하고 조은석 되게 친했거든. 그래요? 진짜 친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이가 4살인가 5살인가 많아. 조은석보다. 그러니까 조은석이 연소원 19기인가 18기인가 그래. 18기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근데 윤석열은 23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소원 기수로는 윤석열이 훨씬 후배인데 나이는 또 조은석이 많아요. 조은석이 제가 알기로는 65년생인가 그런데 윤석열은 61년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생이구나. 60년생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승진이나 이런 거는 윤석열이 많이 뒤처졌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조은석이 선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은석이 대검 대변인을 할 때 윤석열은 대검 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장 검사 대 부장 검사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산을 가면은 등산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등산 모임에서 조은석이 막 이렇게 막 주도를 하면은 이 윤석열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다발이 했단 말이야. 후배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마 조은석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윤석열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만 않았으면 유병욱
왜 그 윤석열의 꼬붕이라는 거 유명. 네. 와 정말 그 새끼 그거 보니까 좀 되게 또라이더만. 그런 또라이들한테 당하지 않았어도 조은석이 저렇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탄탄대로 네.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척지진 않았을 척지지 거예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봐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뻔히 아는 거지. 쳐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껐떡껐떡 나왔는데 뭐 백대현 부장판사 같더니 판사들은 안 그럴 거 아니까 골석 재판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상민 재판도 오늘 있었잖아요. 네, 오늘 이상민 재판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뭐 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보니까 모든 혐의를 또 부인했다고 뭐 합디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오늘 기사는 여기다 집중이 됐더라고요. 윤석열하고 이상민. 그런데 우리는 또 김종현 재판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영현 재판에 관련된 뉴스 기사는 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나름대로 이 김영현 재판도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김용현 재판에서 나온 게 기사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김용현이 자신의 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검찰의 기록이 가게 되면은 김용현 입장에서 크게 불리하니까 못 보게 해달라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게 오늘 제일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또 오늘 김용현은 다른 걸로 억지를 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이 얘기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 위법하다 이 얘기를 했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특검 측에서 옷을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옷을 딱 지적을 하면서 변호인 측이 야 너네는 검찰청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너네 지금 특검보 너네는 이해한다. 하지만 파견검사들은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동일하면 이거 위협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특검법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특검법에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는 특검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공소권을 갖고 공판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판 검사는 특검이에요. 특검. 그 다음에 검사들은 사실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수사검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억지를 부렸다. 맞습니다. 야, 근데 참 이런 걸로 억지 부린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해요. 근데 보통 김용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방청객들하고 호흡이 잘 맞다면서요. 그렇죠. 방청객들이 막 김용현이 막 오면은 뭐 무르르 일어서고 장관님 오십니다 뭐 그런다면서요. 원래 김영현 변호인 측이 이제 김영현이 딱 들어오잖아요. 피고인으로. 방청객은 거의 다 대부분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김영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사를 90도 탁 인사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청문회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게 문제다. 방청객도 문제고 증인 보호도 문제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영향이 있었는지 그러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위가 제지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영향력이 있었던 게 실제로 이게 판사들이 뜨끔했대. 예. 뜨끔해가지고 이게 전부 얼마나 많은 말이 나왔냐면은 아니 저딴 식으로 하는데 가만 놔두냐.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 그 법정에서 그 판사들이 조금만 이제 그 사건 관계인들이 조금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막 승질을 부려. 근데 감히 어떻게 법정에서 뭐 벌떡 일어나서 90도 인사하고 뭐 증인들 괴롭히고 미친 짓이죠. 맞습니다. 이게 법정이 상당히 엄숙한 법정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 재판은 내란 재판이거든요. 그렇지.
제 전에 기억에 대장동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친한 기자분이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그럼 부장 판사가 얘기합니다. 다리 꼬지 말고 다리 푸세요.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아, 진짜. 아니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정도로 재판부는 원래 엄숙하고 그렇지. 예의를 정말 중시하는 그런 재판이에요.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아, 나 진짜 정말 열받는 게 나도 요즘 재판 받으러 다녔잖아. 근데 내가 뭘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말을 자꾸 잘라. 그러면서 이게 뭐 그 내용과 관련이 돼 있느냐면서 자꾸 따져 먹는 거야. 아니 내가 몇 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내가 이해를 해. 네. 두 마디에서 단어 두 개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탁 끊으면서 그러더라고. 야 속으로 저 새끼 한 대 쳐버리고 싶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한 4-5살 정도 어려. 아유. 그 정도로 가짜는 거야 이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 김용현한테는 설설 매느냐고. 그렇죠.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는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조심을 하고 있고 윤석열도 그렇고 뭐 김용현도 그렇고 이제 등등에 있는 내란 재판부에서 요즘에 중계 재판을 열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심적 부담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피고인이 먼저 들어오니까 김용현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죠. 누가 뭐 일어나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 김용현이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다 보니까 직위원보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누구와 뭐라 할 거 없이 갑자기 촥 일어납니다. 와. 예, 촥촥촥 이런 다음에 인사를 딱 90도 그리고 이제 박수를 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법정에서 박수 못 쳐요. 원래는 박수 치잖아요. 바로 쫓아냅니다. 그럼요. 쫓아내지. 그리고 만약에 법정에서 아 저 새끼 뭐 하는 소리야? 아유 이렇게 막 추임새 넣잖아요. 바로 원래 쫓겨나요. 그래요. 이게 상당히 권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것들을 봐줬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동규 같은 애는 지가 말할 땐 뒤에서 누가 피식 웃었다고 해가지고 막 승질부리고 그랬잖아. 맞아요. 와 근데 그래서 판사 보고 제 제지해 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김용현은 또 좀 특혜 아니야 이게 특혜. 완전 특혜였죠. 야 이번에도 근데 요즘 조금 덜하다. 오늘은 좀 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방청객 전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한두 명 눈치 보면서 일어나다 그냥 바로 앉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에 이 돌았네 얘기에 돌았던 것 같아요. 얘기가 돌았네. 야 그래서. 지금 재판부 방청객이나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우리 자제하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법정 재판을 중계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용현 재판 아직 중계가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 중계 재판은 김용현 재판이 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어거지 같은 일 아니 심지어 증인들이 그렇게 위협한다며요. 그렇죠. 특히나 실제로 박성화 증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막 욕설도 오가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박성화 증인이 아마 수방사에서 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에 수방사로 돌아오라고 했었던 인물이에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술할 때마다 막 추임새 놓고 부정적인 피드백하고 막 욕하고 그런 실제적인 상황도 있었었고 훨씬 더 이전에는 이제 증인이 마음에 드는 소리 하나 하니까 너 나가서 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협박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짱새끼들 하냐고 진짜 뭐 이런 와 웃기네 진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게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야 기가 차네. 그렇죠. 기가 차네. 오늘은 그나마 다행이네. 좀 적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행이긴 한데.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래서 우리가 참 이런 진실을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호 씨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또 대호 씨도 나가가지고 또 막 와 또 신나게 또 얘기를 했더만 털었더만 스픽스 가가지고 아니 그게 쇼츠로 많이 돌았어요. 네. 지호 씨 거도 쇼츠로 돌고 네. 대호 씨 거도 쇼츠로 돌아가지고 다들 그거 보고 분노하신 분들 꽤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또 장용진 TV에서 같이 함께 이제 재판을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또 이런 또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김용현은 이제 오늘 그렇게 좀 위협적인 모습은 안 보였는데 어거지는 여전히 썼다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이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김우규 소령의 녹취 파일이 있었는데요. 김우규 소령의 예. 녹취 파일. 근데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방청객들은 듣지 못했어요. 이제 헤드셋을 끼고 증인이 들었었는데 증인만 들었구나. 네. 네. 증인이 이제 녹음을 다 듣고 이제 증인이 오늘 총 4명이 나왔는데 제가 3명을 보고 왔거든요. 3명 다 내 목소리 맞다. 이거 녹음이 조작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진정 성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진정 성립을 위해서 이거 네 목소리 맞니? 네가 한 말 맞니? 뭐 바뀐 거나 조작된 건 없니? 라고 물어봐요. 그것도 뭐 편집된 거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지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 성립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 진정 성립 절차를 위해서 이제 헤드셋을 켜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이제 보니 뭐 당연하겠네. 내 목소리 맞아요라고 했겠네. 예, 뭐 편집 안 돼 있고 내 목소리 맞고 조작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딱히 뭐 시비 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이거 시비 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이유를 듭니다. 여기 시비를 걸었다고? 그렇죠. 미친 놈들 아니야. 뭐라고? 첫 번째, 야 그거 군사 작전 중에 통화 내용이잖아. 이거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 너 근데 이거 제출한 거 문제 있어.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 기밀인데. 제출. 군사 기밀인데 제출을 했다. 아니 뭐 군사 기밀이라도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게 뭐 어때서?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승인이 필요한데 이런 승인을 받지 않고 제출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뭐 사실 뭐 법정에 따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제출한 그 김소령 예. 소령을 협박하는 거네. 그렇죠. 너말 똑바로 해. 고발해 버린다. 너 이거 고발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야, 이 위협의 수단과 방법이 좀 더 교활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이없었던 건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목소리 AI 조작이 가능하다. 요즘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판별하려면 너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네. 이걸로 시간 끌겠다는 거죠, 또. 이거 명확하게 시간을 끌자라는 거죠. AI가 이른바 딥페이크를 그렇죠. 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건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 장비가 필요하다. 네. 참 억지도 참 창의적이다. 참 창의적이다. 야, 근데 최첨단이네 아주. 나 진짜 웃겨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 일반 시민분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어가지고 누구의 목소리를 판단을 할 때는 이게 AI인지 AI가 아닌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근데 만약에 저랑 장 선배가 전화 통화를 했어. 이 전화 통화는 내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은 AI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녹취록 증거에 대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요즘 AI가 너무 정교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AI로 돌렸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녹취록이 된 건지.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얼척이 없네. AI. 그렇죠. 일 수도 AI. 있다. AI일 수도 있다. 참 이거 말문이 턱하니 막히는데 이거를 어거지를 써요? 네, 맞습니다. 판사가 뭐래요? 이후에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직위원 화법이 원래 이렇습니다. 말을 들어주던가 들어주지 않던가 무조건 의견서 내봐라.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런 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좀 진행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비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뭐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알기는 아냐.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네가 뭘 알아야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자, 네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니도 잘 모르면서 법정에서는 어거지를 주장하느냐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견서 내세요? 뭐야 이거? 근데 직위원도 이게 어이가 없던지 웃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근데 저는 이게 저희가 너무 저도 그렇고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재판이 일반 뭐 좀도둑 재판이 아니라 내란 재판이거든요. 원래 상당히 엄중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김영현 뭐 변호인 측이라든지 윤석열 변호인 측이라든지 워낙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재판을 보면서 항상 실실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약간 개그 콘서트 보듯이 약간 희화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야. 진짜. 개판. 재판이냐 개판이냐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기현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이러니 지기현이 더 이상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원래 또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권위적인 만큼. 근데 사실상 김용현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재판 이런 걸 보면 소송 지휘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상당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 거의 코미디가 되는 수준이라. 그렇죠.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근데 지기현이 앞으로 재판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 12월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재판이 12월 15일이 아마 윤석열 내란 재판의 마지막 재판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 한 230일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증인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나왔어요. 아이고 앞으로 한번 7, 80명 더 남아. 그러면 거의 60명에서 70명이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남은 재판이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끝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지금 특검이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진정성립만 하고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에 발맞춰서 변호인 측에서 본인들도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것까지 다 물어보면 시간이 AI가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얘기 하면은 끝도 없잖아.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그렇죠. 이 AI도 거의 1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겠다. 시간을 끌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구속 기간이 6개월씩이니까 또 6개월 끌어서 또 석방을 하게 만들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밖에 나가면은 얘놈들이 밖에 나가면은 뭔가 소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뭐 또 딱 이제 내년에 또 지방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를 이용해서 뭔가 또 해보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야, 참.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물론 뭐 내란 특검 측에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김용현의 다음 혐의도 있기 때문에 뭐 풀려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많네요. 그렇죠. 짜증난다, 짜증나. 앞으로 남은 재판, 어이씨. 그러면 60일 남았는데 60명 정도 남았으면 매일 한 명씩, 만약에 한 재판에 2명씩 하면 30일. 그렇죠. 근데 지금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많이 하면 2번씩 하는데 증인을 4명씩 부릅니다. 근데 이 4명씩 불러서 전부 다 끝내면 12월 달까지 가능은 할 수 있어요. 4명 막 5명, 6명씩 하면. 근데 실제로 4명을 전부 다 끝낼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은 몇 명이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알기로 4명이 나왔는데 아마 중간에 한 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했어요. 예, 아마 3명은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좀 낫네요. 예. 근데 4명 불러서 3명, 또 한 명은 못했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으로 밀리고. 야, 이건 뭐 이딴 식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런 식이면 재판을 좀 빨리 자주 열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지기현은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엿장수는 나야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나라는 생각 드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앞전에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과 김용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증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예, 윤석열과 직접 관계된 사람들, 김용현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아마 증인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면 하루 만에 안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큰일 날 텐데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는 분명히 12월 달에 심리를 마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또 그때 되면 또 뭐 이런저런 핑계대서 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시간 끌고 그때 가면 또 시간 끌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단죄를 미루겠다.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뭐 합리화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기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시간을 끌어서 뭔가 자신들한테 유리한 시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태도로 보이네요. 아우, 얍삽한 새끼.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뭐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김영현 변호인 측에서 한동훈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동훈. 예, 한동훈을. 한동훈을 왜? 제 생각에는 왜 한동훈을 부를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미 김영현 변호인 측은 포고령 위반으로 한동훈을 고소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근데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증인이 이제 국회에 나온 시민분들을 시민이라고 칭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변호인 측에서 아니 시민이 아니라 미상의 인원이다. 할라 진짜 시비거다. 미상의 인원이라고? 예, 시민이 아니라 미상의 인원이다. 정말 확 그냥 가서 패버리고 싶네 진짜.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뉴스를 보여주면서 저게 깃발 보이느냐? 쟤네들 민노총이다. 민노총 재판에서 간첩 혐의 받지 않았었냐? 그리고 이 피켓 같은 걸 사람들 들고 있었습니다. 네. 뭐 윤석열 탄핵 이런 것들. 어. 아니 군인들도 10시 넘어서 하는데 어떻게 피켓 뜬 사람이 군인보다 이걸 빨리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미리 비상계엄이 일어날 줄 알았고 이게 뭐 간첩이라든지 뭐 미상 인원이 이걸 폭동을 일으킨 거다.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아니 계엄을 윤석열이가 선포했지 우리가 선포했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야, 무슨 그런 어거지를 다 쓰죠. 지금 국회 앞으로 나간 것이 누군가의 지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갔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도 미상의 인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모욕감이 드는데. 그렇죠. 이건 좀 저기 뭐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나? 이건 진짜 고속감입니다. 이 참. 당시에 시민분들이 본인의 목숨을 걸고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인들 막 총 들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 그 기사에도 뭐 안기령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면서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막 총 들고 잡고 이런 것들은 소요 사태 이런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헐. 그리고- 총을 그럼 맨손으로 잡았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에그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고발 조치 해가지고 군사 재판 끌고 가야 된다. 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김용현 변호인들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네요. 내란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을 내란죄로 모르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시민들이 미상의 인원인 거고 그 미상의 인원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지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진짜 뭐가 뭐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적반하장이라는 걸 이런 거 보고 하죠. 야, 참 적반하장이란 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적반하장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적자가 도덕할 때 적자예요. 아, 반대 바뀐다. 도둑놈이 반대로 이렇게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 막대기, 막대기를. 몽둥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우, 주인이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기가 차는 목소리. 기가 차죠. 이런 걸 보고 이래서 적반하장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딱 도둑놈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그렇죠. 도둑놈이 몽둥이 든 상황이네. 적반하장. 참네. 진짜 짜증이 확 치미네. 야, 참 얼척이 없네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 재판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많이 웃기는 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일반 뭐 잡범 재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진짜 멸망케 만들 수 있는 독재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내란 재판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재판을 바라볼 때는 사실 상당히 진지하고 분노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오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참 이렇게 희화화가 되고 있으니 치기원을 빨리 좀 갈아치워야 되겠는데 이게 참 난감하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내가 또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조희대를 처음부터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성준 의원이 그때 적극적인 역할을 했더만. 아이고. 나 참네. 진성준,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작은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크게 돌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예. 예. 조이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참 그런 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조이대 측에서 그 몇몇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로비에 넘어간 거예요. 아마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화딱지 나는 거지 네. 뭐. 자, 오늘 뭐 재판 잘 다녀오셨던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도 재판이 많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금요일에는 윤석열 재판이 있고 목요일은 이제 김영현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요일에는 이제 김건희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재판도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김건희 재판 이번에는 첫 공판이잖아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오. 지금 추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건희 재판도 중계 안 하나? 중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윤석열 재판은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했었긴 한데, 중계를 하는데 이것도 파일이 일찍 돌아야 되는데 빨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2, 3일 있다가 나오더라고. 이게 법원이 여전히 법조 기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이 좀 간이 콩알만하다고 저는 좀 느끼는 게 아니 중개 재판을 한다고 했으면 좀 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해주지. 그리고 사실 군사 기밀이라든지 개인 정보가 있다면 묵음 처리해서 원래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재판부에서 그 앞에 그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증인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다른 판사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리고 다른 대법원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기현, 조희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판사들도 약간 눈치를 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아쉽고 또 화가 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도 많이 바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